우리가 알던 문종은 가짜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은 단종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왕은 어쩌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병약하고 유약한 왕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전혀 다른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조선 왕실에서 유일무이하게 황적색, 즉 금빛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던 압도적인 비주얼의 소유자였습니다. 당대 명나라 사신들이 살아있는 신선 같다며 감탄했던 당당한 풍채의 미남, 그리고 세종대왕이 직접 길러낸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29년, 무려 29년 동안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완벽한 세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남자에게 왜 왕실 역사상 유례없는 폐쇄자빈 사건이 2번이나 터졌을까요? 사랑하던 아내는 왜 일찍 죽어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야 했고, 그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의문, 그의 마지막 일주일은 왜 기록에서 지워진 듯 고요할까요? 그 어두운 침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문종의 눈물과 침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문종은 세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조선 최강의 군주 세종이 가장 혹독하고 정교하게 길러낸 후계자로 무려 29년 동안 세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자 자리에만 오래 있어도 지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구름만 보고도 비를 맞춰 세종이 외출할 때마다 날씨를 물어봤을 정도의 천문지시를 가진 인간 기상청이었습니다. 또한 지독한 밀리터리 덕후로 스스로를 제갈량에 비유하며 화차를 개량하고 진법을 창안해 국방을 설계한 천재 전략가였습니다. 활을 잡으면 말 위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던 뛰어난 무예 실력까지 갖춘 무인이었죠. 그는 세종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종이 만든 가장 훌륭한 마스터피스였습니다. 결코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나약한 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제왕 교육에도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종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종의 아내들을 고른 안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세종이 가문의 격을 보고 직접 뽑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끔찍한 집착에 빠져 기이한 주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여종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낸 뒤 그것을 술에 타서 남편에게 먹이려 했고, 뱀에 교미액을 묻힌 수건을 몸에 지니면 사랑받는다는 흉측한 괴담을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기괴한 주술은 결국 세종의 귀에 들어갔고,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세종은 대노하여 그녀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비극은 두 번째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현대판 막장 드라마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사건이 터집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이번에는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궁 안팎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궁궐 담장 밑에 술병을 숨겨두고 몰래 마실 정도였고, 성격도 불같아서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후궁이 임신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가짜 임신 소동까지 벌였죠.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왕실 최악의 스캔들, 세자빈이 궁녀와 벌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소쌍이라는 궁녀의 이름을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자빈이 자신의 처소에서 궁녀 소쌍과 동침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법도와 예법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조선의 궁궐 한복판에서 차기 왕비가 궁녀와 벌인 엽기적인 행각, 세종실록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세종대왕은 큰 충격을 받아 직접 문초에 나섰습니다. 세자빈이 궁녀와 동침하며 남녀의 일을 흉내내었다니 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결국 세종의 대노 속에 순빈 봉씨마저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왕실의 맏며느리, 조선의 국모가 될 두 여인이 연달아 배출된 초유의 사태. 문종은 곁을 지켜야 할 아내들이 기괴한 스캔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 모든 수치를 정면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생명력은 이때부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핏덩이 같은 단종을 지켜줄 외척 세력과 대비의 부재라는 거대한 정치적 재앙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 가혹한 왕실의 비밀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문종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문종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유능해서 탈이었습니다. 세종 말년 10년 넘게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며 나라를 이끈 것도 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잔혹한 폭풍 끝에 마침내 진짜 사랑을 만납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문종이 진심으로 마음을 준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 단종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출산 직후 현덕왕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겨우 얻은 삶의 안정이 무너지자 문종의 몸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앞선 두 번의 이혼이 수치와 혼란이었다면 현덕왕후의 죽음은 영혼이 찢겨나가는 상실이었습니다. 문종은 그 마음마저 잃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문종은 지독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그는 3년상을 치르며 자신의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슬픔에 잠겨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며 몸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안질, 치질, 디스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인 등창까지 앓게 됩니다. 부모의 상을 치르는 중에도 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상복은 옷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입니다. 슬픔을 안고도 매일 정사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나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죠. 바로 그때 문종의 굽은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수양대군입니다. 풍성한 금색 수염에 휘날리며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문종이 건강했을 때 수양대군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수양의 야심을 꿰뚫어보고 있었고 그를 짓누를 압도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몸이 종기와 과로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궁궐의 공기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4개월 만에 39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준비는 평생을 했는데 정작 왕으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2년 남짓, 너무나 잔인한 운명입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본인의 정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끝이 난 겁니다. 그가 죽기 전 핏덩이 같은 어린 단종의 손을 잡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흐려지는 그의 눈앞에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차갑게 칼을 갈고 있는 동생 수양의 모습이 아른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임금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황금기가 끝나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음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망 직전 왕의 병세가 분명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급사했을까요? 여기서 미스터리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휘 전순애입니다. 등창은 열이 많은 병이라 자극적인 음식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순애는 왜 문종에게 기름지고 열이 펄펄 끓는 꽝고기를 올렸을까요? 그것이 정말 순수한 보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끔찍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정말 문종은 그저 병이 악화되어 자연사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죽음의 시계를 조금 더 앞당긴 걸까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록은 문종이 이미 오랫동안 쇠약했고 심각한 과로와 상실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도 충분히 남겨두었으니까요. 자연사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이 역사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더 기이한 것은 문종이 죽기 직전까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철저했던 왕이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명확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까요? 게다가 훗날 수상한 처방을 했던 어휘 전순애가 세조 치하에서 승승장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도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공백처럼 느껴지는 기괴한 분위기, 침전 내부의 불투명함, 어휘 전순애의 묘한 행적,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종의 죽음은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기획된 암살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연사인지 독살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침실 문 밖에서 칼을 갈던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결국 문종의 눈을 억지로 감기게 한 것은 아닐까요? 문종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끝내 자신과 아들의 운명만은 지키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해서 망가진 왕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홀로 짊어져서 부서져 버린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병약한 왕이 아닌 끝까지 아들과 나라를 지키려 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세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종이 죽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즉위의 기쁨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렸고 그를 지켜줄 외척은 없었으며 조정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틈을 가장 먼저 읽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 훗날의 세조. 문종이 죽어가는 침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을 그 끔찍한 미래가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이 서늘한 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종이 감지 못한 눈동자 속에 맺혀있던 남자, 무너져가는 궁궐 복도 끝에서 차분하게 칼에 피를 닦아내던 남자, 수양대군. 사람들은 그를 단종을 쫓아낸 나쁜 숙부로만 기억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를 악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매혹적인 능력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카의 왕좌를 빼앗은 잔혹한 찬탈자, 그러나 동시에 조선의 시스템을 완성한 냉혹한 설계자, 세조. 과연 그는 피의 굶주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요구한 필요하기였을까요? 이런 교과서박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 실록 속 뒷방 야사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음 편, 세조의 폭주를 기대해주세요.